질 좋은 디스플레이와 압도적인 스피커, 견고한 알루미늄 재질의 알칸타라 소재까지 원가 절감 당한 부분이 그다지 보이지 않는 서피스 랩탑 4의 120만원 가격대? 이상하지만 가성비가 좋다고 느껴져 버리거든요. 안녕하세요, 신하스입니다. 오늘 리뷰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리뷰가 될 것 같아요. 오랜만에 굉장히 만족스럽게 쓴 윈도우 노트북이었거든요. 서피스 랩탑 4 한 달 동안 사용한 후기입니다. 저는 5월 한 달 동안 교생 실습을 했었고 아무래도 윈도우 노트북이 많이 필요한 한국 교육 사정 때문에 13인치대 윈도우 노트북이 필요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가장 중요한 것, 갤럭시 프로 360이 구글 미트 온라인 수업을 하는데 계속 스로틀링이 걸리고 수업 자체가 프리징이 걸려서 많이 곤란했었는데 거의 반값이라고 볼 수 있는 서피스 랩탑 4와 AMD CPU, 정말 훌륭하게도 그런 멈춤 현상은 없었고 문서 작업이나 일상적인 활용에 있어서 너무나도 기분 좋게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한 달 동안 서피스 랩탑 4를 사용하면서 느꼈던 장점들, 그리고 아무래도 세상에 완벽한 기기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쉬웠다고 느낀 단점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벤치마크나 그런 수치적인 스펙 나열보다는 제가 실제로 한 달 동안 사용해보면서 체감할 수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장점이라고 느꼈던 부분들이나 단점이라고 느꼈던 부분들이 실제로 다른 분들은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구매의 참고 정도로만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피스 랩탑 4 첫 번째 장점이에요. 문서 작업이나 웹서핑, 유튜브, 넷플릭스 등 일상적인 활용에 있어서 진짜 최고의 가성비를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쾌적하게 사용을 할 수 있었어요. 이건 지금 동일 기간대에서 한 달 동안 같이 사용해왔던 갤럭시북 프로 360이 너무나도 실망스러웠기 때문에 더더욱 서피스 랩탑 4가 만족스러웠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사실 벤치마크 점수나 성능 스펙들 그런 거 비교하자면 갤럭시북 프로 360이 더 좋습니다. 가격도 2배 정도 비싸고요. 하지만 저는 갤럭시북 프로 360을 사용하면서 발열이나 소음 스트레스, 스로틀링 스트레스를 너무나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갤럭시북 프로 360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고, 발열이 너무 심해서 알루미늄 바디에서 열기가 너무 크게 느껴져서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 그냥 200만원짜리 S펜 머신이 된 것 같은 기분? 하지만 서피스 랩탑 4의 AMD 마이크로소프트 스페셜 에디션은 이러한 발열과 소음 펜 처리에 있어서 굉장히 만족스러웠었어요. 가장 크게 체감되었던 것은 제가 교생을 하면서 온라인 수업을 할 때였었습니다. 교생 기간 동안은 제가 대학에서 그동안 사용해오던 줌이 아니라 구글 클래스룸, 구글 미트를 통해서 온라인 수업을 진행했었는데요. 갤럭시북 프로 360은 수업 시작하자마자 펜이 미친 듯이 돌면서 발열도 심해지고 한 10분 정도 지나면은 크롬이 프리징 먹고 그런 식이어서 솔직히 너무 짜증났었거든요. 서피스 랩탑 4는 사실 당연한 건데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그런 프리징 현상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서피스 랩탑 4에 탑재된 AMD CPU 정말 마음에 들고, 제가 처음 써보는 AMD 모바일 CPU인데 이래서 사람들이 암드 하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었어요. 발열, 소음, 스로틀링 어느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최근에 사용한 윈도우 노트북들 중에서는 가장 최고의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이에요. 서피스 하면 사실 가성비와는 크게 어울리지 않는 브랜드죠. 그런데 이번에 AMD 깡통 제품은 감히 서피스에게 가성비라는 이름을 붙여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가성비가 좋다고 느껴졌었습니다. 이번 서피스 랩탑 4 AMD 깡통 모델이 120만원대예요. 인텔 코어 M3 램 8기가, SSD 128기가를 달고 있는 서피스 고2가 타입 커버까지 합해서 딱 100만원, 그리고 i5 1035G1에 램 8기가, SSD 256기가를 탑재하고 있는 서피스 랩탑 고가 100만원 초반대거든요. 그걸 생각해보면 질 좋은 디스플레이와 압도적인 스피커, 견고한 알루미늄 재질의 알칸타라 소재까지 원가 절감 당한 부분이 그다지 보이지 않는 서피스 랩탑 4의 120만원 가격대? 이상하지만 가성비가 좋다고 느껴져 버리거든요. 물론 M1 맥북을 들고 오신다면 할 말이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실사용에 있어서 스로틀링 굉장한 200만원대의 갤럭시북 프로 360보다 훨씬 쾌적하게 활용할 수 있으면서 고급스러운 느낌의 서피스를 120만원대에 끊을 수 있다? 참 이상한 말이지만 가성비가 좋게 느껴집니다. 세 번째 장점입니다. 키보드 타이핑 감각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이건 조금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영역인데 사실 그동안 서피스 라인업들이 분해 수리 난이도가 원래 최악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서피스 랩탑 4 같은 경우에는 이 알칸타라 부분이 똑 떼어질 수 있는 설계가 되어 있어서 그 때문인지 전체적으로 이 키보드 부분이 말랑말랑합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약간 전체적으로 말랑말랑거려요. 이러한 느낌에 적응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타이핑 칠 때 전체적으로 알칸타라가 주는 부드러움이 이 말랑거림과 더해져서 키보드 타이핑을 할 때 엄청나게 피로감이 줄어들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키보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개인차가 조금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변에 일렉트로마트나 더 현대가 있다면 마이크로소프트 매장에 가셔서 직접 만져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은 영역? 네 번째 장점입니다. 서피스는 일상적인 활용을 하기에 최고의 화면비를 갖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일상적인 활용이란
위한 웹서핑이나 문서 작업을 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노트북이나 모니터들의 화면비가 16대 9 비율이죠. 서피스 랩탑 4는 그것들에 비해 가로가 좀 더 짧고 세로가 좀 더 긴 비율을 갖고 있어요. 3대 2 비율. 보통 웹서핑이나 문서 작업 같은 경우에는 가로보다 세로가 길 때 더 한눈에 들어오는 영역이 넓어지는데, 서피스 랩탑 4는 13인치대 노트북임에도 불구하고 16대 9 비율을 탑재한 15인치 노트북들과 거의 비슷한 정보량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3대 2 비율의 서피스에 익숙해지면은 오히려 16대 9 비율 같은 일반적인 노트북들이 너무 가로로 길다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 어색하더라고요. 비슷한 가격대인 M1 맥북 에어와 같이 두고선 비교하니까 확실히 크기 자체는 서피스 랩탑 4가 0.2인치밖에 크지 않은데 웹서핑할 때 들어오는 정보의 양은 서피스 랩탑 4가 훨씬 더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다섯 번째 장점입니다. 디자인. 정말 이뻐요. 사실 서피스 라인업 자체가 대한민국에서 대중적인 모델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 서피스 프로 2부터 서피스 프로 4, 서피스 북 3, 서피스 고 2 등등 서피스 라인업들을 써올 때마다 항상 듣는 말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쁘다 라는 말이었어요. 물론 이거 서피스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거야 라고 대답을 하면 항상 마이크로소프트가 노트북도 만들어? 윈도우 회사 아니야? 라는 대답이 왔지만 어쨌든 누구나가 인정할 정도로 서피스의 디자인은 정말 심플하면서도 이쁩니다. 비교적 투박하다라는 이미지가 있는 윈도우 노트북들 중에서 서피스는 감성적인 디자인을 갖고 있는 랩탑 중 하나라고 자부할 수 있어요. 사실 디자인이란 게 별거 없는데 참 그 별거 없는 게 어렵죠. 서피스 랩탑 같은 경우에는 상하 좌우 구분이 없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상징하는 윈도우 요 창문 하나가 이렇게 딱 달려 있어요. 만약에 이 창문 대신에 여기다가 마이크로소프트 영어로 써 있거나 아니면 Surface 이렇게 써 있으면은 서피스 판매량 반토막 날 것 같습니다. 상판도 깔끔한데 하판도 깔끔해요. 통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 이 하판의 상단 부분만 열 배출을 위해서 커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USB 단자가 A 타입으로 하나, C 타입으로 하나, 그리고 3.5파이 이어폰 단자 하나 이렇게 있고 우측에는 서피스 커넥트 단자 딱 하나만 있어서 굉장히 심플한데 확장성이 아쉬운 분들도 분명 계시겠지만 요즘 키보드나 마우스들도 동글 없이 블루투스 직연결이 되는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USB 포트가 부족한 점은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했고, 저는 랩탑으로 엄청난 확장 작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괜찮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피스는 언제나 이뻐요. 여섯 번째 장점입니다. 사실 서피스가 갤럭시북이나 그램처럼 엄청나게 가벼운 모델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노트북들이 무게를 위해서 포기한 강성과 내구성, 서피스 랩탑 4는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다른 초경량한 노트북들은 가볍게 하려고 알루미늄 내구성이나 강성 너무 부족하고 휘어지기도 하고 알루미늄 바디가 아니라면 합성 마그네슘 바디를 사용해가지고 별로 고급스럽지 않은 느낌을 주기 쉬운데, 서피스 랩탑 4 같은 경우에는 경량화 부분은 살짝 포기하더라도 이게 쓰다가 휘어질 것 같다? 디스플레이 상판 누르면 오목하게 들어갈 것 같다? 이런 느낌은 절대로 들지 않습니다. 요즘 맥북도 사실 가볍다라고는 절대 말하지 못하잖아요. 대신 엄청 탄탄한 느낌이고요. 딱 그런 느낌이에요. 엄청나게 가볍진 않지만 탄탄한 느낌. 어차피 저 같은 경우는 백팩에 넣고 다니기 때문에 그 정도의 강성과 내구성을 얻고 몇백 그램 무거워지는 것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만져보시면 정말로 단단해요. 일곱 번째 장점입니다. 웹캠이 사실 720p로 엄청 특별하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상단에 달린 듀얼 마이크 성능이 꽤 좋아서 랩탑 단독으로 수업이나 화상회의를 하기에는 충분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되게 신기한 부분이 갤럭시북 프로 360에 달린 FHD 웹캠보다 이상하게 화질이 더 좋다고 느껴졌어요. 사실 어차피 웹캠에 달려있는 거 이미지 센서는 작기 때문에 엄청나게 좋은 화질을 기대할 수 없고 웹캠 화질이 거기서 거기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서피스 랩탑 웹캠의 이미지 프로세싱이나 알고리즘이 뭔가 더 채도가 사실적으로 느껴지고 보기 좋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교생 기간 동안은 처음에는 갤럭시북 프로 360으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다가 스로틀링 문제도 있고 웹캠 화질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나중에는 서피스 랩탑 4만으로 수업 진행을 하게 되더라고요. 진짜 갤럭시북 프로 360의 스로틀링은 다시 생각하기도 싫어요. 이 밖에도 서피스 랩탑 4의 장점을 세세하게 따지자면 끝이 없겠지만 이 정도로 일단 장점을 마무리하고 다음으로 단점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피스 랩탑 4를 굉장히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세상에 완벽한 기기는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살짝 이 부분이 아쉽다의 느낌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단점이라고 생각한 부분들이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는 단점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첫 번째 단점입니다. 지금 베젤 보시면은 2021년 제품치고는 조금 넓은 편이에요. 갤럭시북 프로 라인업들이 좌우랑 위에 칼 베젤로 탁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밑에 턱 부분에 있는 살짝의 그 베젤 때문에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서피스 랩탑 4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서피스 제품군들이 베젤 다이어트에는
별 욕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서피스 고나 서피스 프로처럼 태블릿 라인업들이야 너무 베젤 다이어트를 하면 이 태블릿을 손으로 잡을 때 살짝 불편하다는 점 때문에 베젤을 남겨둔다는 변명이 통할 수 있어도 랩탑 4는 정말로 100% 노트북으로 활용하는 기기인데 2021년에 이 정도 베젤을 유지하는 것은 확실히 아쉽습니다. 지금 이 폼팩터의 13.5인치 크기를 에이수스나 갤럭시북처럼 칼베젤을 추구해가지고 14인치대로 키우고 3.2 화면비 덕분에 실체감 크기는 16인치대로 키우는 것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데 아마 B2B 납품이 많은 서피스 특성상 베젤을 줄이지 못하는 것은 내구성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두 번째 단점입니다. 제가 선택한 AMD CPU 모델의 경우 램 선택지가 8기가밖에 없어요. 이 부분이 가장 아쉬웠습니다. 아무래도 메인 작업은 데스크탑으로 하다 보니까 랩탑에 엄청난 램 확장성이 필요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램 다익선이기 때문에 16기가 선택지가 없는 것은 아쉬웠습니다. 온보드 방식이기 때문에 램 추후 업그레이드도 불가능하고요. 세 번째 단점입니다. 애초에 서피스 랩탑이 대중성이 큰 모델은 아니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출시 모델도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AMD 모델은 오로지 플래티넘 컬러, 인텔 모델은 오로지 매트 블랙 컬러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게 사실 악성 재고를 줄이기 위한 선택인 거는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서피스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옆나라 일본만 봐도 샌드스톤 색상 엄청 이쁘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서피스 랩탑 4에는 샌드스톤 색상뿐만이 아니라 아이스 블루 컬러도 새로 출시가 되어서 총 4가지 컬러를 지원하는데 아이스 블루 컬러도 색감이 너무 이쁜 것 같습니다. 사실 일본이야 서피스가 B2B 납품도 많이 하고 일본 드라마나 예능 같은 곳에서도 협찬을 많이 해서 자주 볼 수 있지만 한국 시장은 그런 B2B나 협찬 시장조차 삼성이 꽉 잡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은 알아도 아쉽습니다.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담당자분께서 이 영상을 혹시라도 보고 계시다면 서피스 샌드스톤 컬러 한국 출시 계획이 있으시다면 꼭 저에게 연락 좀. 물론 그 첫 번째 협찬은 제가 아니라 테크기어 캐스트님이 되셔야 합니다. 서피스 팬으로서 태기캐님은 인정하시죠? 네 번째 단점입니다. 내구성을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사실 13인치대의 1.26kg 무게는 무거운 편인 것은 맞습니다. 제가 이번에 교생 실습 나가서 다른 교생 선생님들의 노트북들을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역시 그램이 많더라고요. 삼성 노트북들도 몇몇 볼 수는 있었는데 삼성 노트북 9 메탈의 경우 840g이죠. 그램도 역시 900g이고 13인치 노트북들 중에서는 전부 다 언더 킬로그램 제품들밖에 없었고 심지어 16인치 그램의 경우 1.1kg으로 훨씬 작은 서피스 랩탑 4보다 가벼웠었습니다. M1 맥북 프로를 사용하시는 교생 선생님들 제외하고서는 전부 다 서피스 랩탑 4보다 가벼웠었어요. 물론 노트북들 같은 경우는 무게가 전부가 아니고 그런 강성이나 속안의 설계, 열 내부 배출 구조 이런 부분들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일반적인 소비자들에게 가장 어필하기 쉬운 부분은 무게죠. 그 부분에서 서피스 랩탑 4는 대중들에게 어필하기에는 조금 부족해 보인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섯 번째 단점입니다. 전작과 똑같은 디자인이라는 거. 사실 서피스 랩탑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서피스 라인업들의 단점이죠. 서피스 프로 같은 경우는 2015년 출시된 서피스 프로 4 이후로 뉴 서피스 프로, 서피스 프로 6, 서피스 프로 7, 서피스 프로 7 플러스 여기까지 무려 7년 동안 동일한 디자인으로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태평양 베젤도 유지하고 서피스 랩탑 4 또한 전작인 서피스 랩탑 3는 물론이고 랩탑 1과 비교해도 한눈에 차이점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디자인의 변화가 적은데요. 맥북도 이 정도로 디자인 사고를 우려먹지는 않는데 지금도 이쁘지만 개인적으로 베젤 다이어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섯 번째 단점입니다. 아무래도 서피스 랩탑 하면은 이 알칸타라 재질이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서피스가 윈도우계의 맥북을 표방하면서 디자인적으로도 맥북의 심플함을 많이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맥북과의 디자인 차별성은 두면서 서피스 프로부터 시작해오던 알칸타라 정체성을 랩탑에도 인식하고 싶었던 것인지 13인치의 모든 플래티넘 색상에는 알칸타라 소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15인치 플래티넘에서는 알칸타라가 빠져 있어요. 매트 블랙 색상이나 한국에는 출시되지 않은 샌드스톤 색상의 경우에는 키보드 부분도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데 왜 꼭 서피스의 컬러 아이덴티티인 플래티넘 색상에는 알칸타라가 들어가는지 아쉬워요. 알칸타라 자체는 촉감도 굉장히 좋고 막상 쓸 때 알루미늄 대비 발열감도 적게 느껴져서 사용할 때는 좋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책상에서 사무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아무래도 펜과 필기구가 주변에 많이 있는데 혹시라도 이런 것들이 딱 떨어지거나 아니면 묻을 경우 알루미늄에 비해 지워지지 않는 그런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알칸타라를 신경 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디자인적으로도 이 통 알루미늄이 더 이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면은 너무 맥북스러워져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서피스 북과의 디자인적인 차별성이 줄어들어서 그런 것인지 아무튼 13.5인치 플래티넘 색상이 알칸타라 모델로만 출시되는 것은 아쉽습니다. 약간 선택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서피스 랩탑 4 한 달 사용 후기와 제가 그동안 사용해오면서 느꼈던 장점들과 단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아무래도 윈도우 랩탑에서는 인텔 모바일 CPU를 벗어나서 처음으로 사용해보는 AMD CPU이기도 해서 처음으로
인텔의 지옥 같은 발열감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는 감격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이 제 다음 컨텐츠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나스였습니다.